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일입니다. 바깥으로는 장마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보도에 치중한다고 국제 보도를 좀 소홀히 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 사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사정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오는 11월 초에 있을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초조한 트럼프가 좀 자포자기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그동안에 욕을 먹어가면서도 트럼프의 거짓말이라든지 아주 교양 없는 행동을 감사왔지만은 이제 선거를 앞두니까 이러다가는 떨어지겠다, 하원 상원 의원들이 떨어지겠다 하는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 원내 총무 역할을 하는 미치 맥코넬 총무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런 암시를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필요하면은 트럼프와 멀리 떨어져도 된다. 즉 트럼프를 비판해도 된다. 이게 벌써 공화당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번 11월 선거에서 하원 전원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상원은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거입니다.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공화당의 완패가 되는 건데, 이런 위기감 속에서 왜 제가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수치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한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선거를 결정하는 것은 전국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경합주입니다. 경합주에서 누가 가져가느냐, 그 경합주가 한 10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경합주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는 선거인단이 꽤 되어요. 미국의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입니다. 주별로 어느 후보가 0.01%라도 앞서더라도 그 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다 독식해 버립니다.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 중요한 것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이 경합주인데, 이 경합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플로리다입니다. 지난 90몇 년 동안 공화당이 플로리다를 잃으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를 잃고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적이 지난 9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플로리다에서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를 약 5대4 정도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등등 이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고 있는 경합주에서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바이든이 다 앞서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며칠 전에 아주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정, 아마 두 가지 사정이겠죠. 여기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 사람이 요사이 우편 투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는 부정이 게재될 소지가 많다. 이거 완전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 등등의 이유를 들면서 선거 연기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선거 연기론?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선거 연기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연기하려면은 하원 상원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의가 있어서 선거를 연기한다 하더라도
뭘 바꾸지 못하느냐. 미국 헌법에 미국 의회는 1월 3일에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의 임기는 1월 하순에 시작한다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설사 선거를 연기한다고 해도 이 조항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끔찍한 것은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것이다. 무슨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선거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이 있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번 선거는 바이든이 압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압승한다. 선거인단에서 압승하면은 그런 트집 잡아도 먹혀들지가 않죠.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한 걸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도 바이든이 상당히 앞섰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역시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최악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GDP가 한 30%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겁니다. 이게 완전히 트럼프의 오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트럼프는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미국은 끄떡없다 하면서 방역을 아주 소홀히 했습니다. 더구나 마스크 쓰는 것을 뭐 별것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본인이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고 다니니까 미국 국민들도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런 회의감을 준 것에 보태가지고 미국 의료체제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미국 행정의 무능함 등등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한 60만 명이 죽었는데 그 4분의 1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코로나가 번지기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무엇보다도 이게 경제로 연결돼가지고 트럼프가 유일하게 재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은 경제를 성장시켰다였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정치자금 모금 액수가 또한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통적인 지지자였던 이 부자들도 이제는 트럼프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펴는데 이것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겁니다. 특히 백인표를 얻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민주당도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되든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더욱 아주 음혹해질 것이고 여기에 한국이 어떤 포지션을 선택하느냐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회담을 기사회생의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그건 아마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김정은 만나서 공허한 약속밖에 할 게 없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나지 않을까. 그래도 존 볼턴 같은 사람은 할지 모른다라고 아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또 하나 노리는 것은 요사이 포틀란드 등에서 아직도 이 흑인 인권 시위라고 그럴까요? 흑인 중심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백인들이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자극을 해가지고 백인표를 결집시키겠다 하는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힐 것이냐 하는 게 남은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게 그러면 한국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없고 주한미군을 자꾸 빼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고 있고 이미 김정은이가 바라던 한미 군사 훈련을 이미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김정은이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첫 단추가 바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키는 건데 여기에 트럼프가 편성해가지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가 그 이야기를 꺼내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가 나는 장군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금 즉시 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주고 맙니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야 될 텐데 주둔비를 5배 더 요구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도 그거 받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주한미군 감축,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은 또 전통적으로 국제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고립주의입니다. 옛날부터. 고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트럼프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근데 가만 살펴보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트럼프 퍼스트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조직에서 계속 탈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하면 됩니까?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거기 있으면서 그래도 G7 회의를 열든지 G20 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게 있느냐 하는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지도력이 상실되니까 한국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세계적 위기가 올 때마다 미국이 항상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마지막 임기 연도를 맞았던 부시가 그래도 G20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대안을 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휘청하고 있고요. 이 트럼프 때문에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그러나 아베와 또 트럼프는 단짝이에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은 다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정상화될 것이고 그러면은 한미동맹도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상당한 견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보다는.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싫어하지만은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문재인을 겉으로는 그렇게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아마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저는 교민들이, 투표권이 있는 교민들이 바이든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바이든 지지다. 왜냐?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는 트럼프를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렇게 몰표를 몰아주고 난 다음에 바이든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바이든을 도와주어야 발언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저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미국의 선거가 있었어요. 1948년 트루만과 듀이는 공화당 대표였습니다. 공화당 후보였습니다. 의 대결에서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트루만이 진다고 했습니다. 10%포인트 이상 밀리고 있었어요. 한 달을 앞두고. 그런데도 트루만 대통령이 마치 야당 후보인 것처럼 한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세적인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침할 때 대통령 자리에 트루만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생내적으로 싫어하고, 그리고 성격이 솔직하고, 그리고 그 3년 전에 트루만 닥트린을 발표를 해가지고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언한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남침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이 자식들을 혼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파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온건한, 그리고 좀 미적대는 주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신속하게 군대를 보냈습니다. 바로 열흘 뒤에 일본에 있던 24사단의 선발대가 한국에 와가지고 오산까지 올라와서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합니다. 얼마나 빨리 보냈습니까? 바로 트루만이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즉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루만의 역사적 역전성이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루만이 부통령이 되는 것도 아주 기적적으로 됐습니다. 1944년 상원의원이던 트루만을 부통령 후보로 결정할 때 아슬아슬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월레스라고 약간 사회주의적인 사람이 부통령으로 될 뻔했습니다. 만약 월레스가 부통령이 되었으면요, 1944년 미국 선거에서,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월레스를 런닝메이트로 선택을 했으면은 그 이듬해 4월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급사를 하거든요. 그럼 월레스가 이어받아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월레스는 소련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의 독립도, 그리고 남침당했을 때 한국을 구할 트루만 같은 사람도 백악관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국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이 지금 확실하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바이든을 밀어주는 선택을 우리 교민들도 하고 우리 한국인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 내가지고 외국인이 미국에 정치자금을 내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려면은 미국 교민들 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발언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